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해류에 대해 알아본다면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그리고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해류를 구분해 본다면 주변 바닷물과의 온도를 비교하여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 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한다. 그래서 수온이 주변 바다에 비해 높고, 수온이 높다 보니 고체 물질은 잘 녹으므로 염분은 녹게 되고, 기체는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한다고 했다. 그래서 난류는 염분은 높되 녹아있는 산소의 양, 용존 산소의 양은 적다. 그에 반해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 하고, 그래서 수온과 염분은 주변 바닷물에 비해 낮고 용존 산소는 높게 된다. 이 해류는 주변 지역의 기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기온이 높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해류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사실과 한류와 난류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북태평양에서 북상하여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고 있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다.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는 황해로 흘러 황해 난류를 형성하고, 그리고 일부는 동해를 흘러 동안 난류를 형성한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한류인 연해주 한류가 있다.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북한 한류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의 해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북태평양에서 북상해서 흘러오는 쿠로시오 해류이다.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를 형성하게 되고, 동안 난류에 의해 겨울철 동해안 기후가 서해안보다 약 2도씨 정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한류를 연해주 한류라 하고, 그리고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한류를 북한 한류라 한다.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의 위치와 명칭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조경수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경수역이라 함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 한다.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게 되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의 원산만 부근에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이 조경수역은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게 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하게 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류성 어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은 좋은 어장이 되며 여름에는 북상하게 되고 겨울에는 남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조석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석현상이라 함은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현상이라 한다. 이 조석현상의 원인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달과 태양의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쏠림으로써 조석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태양의 인력보다 가까이에 있는 달의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밀물과 설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고, 그리고 밀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 하고,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는 간조라고 한다. 그리고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 하고, 그리고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 주기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기게 되고, 그래서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본다면 13시에서 다음날 13시까지 24시간 동안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만조가 2번 나타나며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 또한 2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B가 조석 주기가 되며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로 이 지역의 이날 조차가 약 6m임을 알아야 한다. 만조에서 만조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B가 조석 주기이고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가 조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차, 조차가 계속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큰 시기를 살이라고 하고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은 시기를 조금이라고 한다. 살이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씩 일어나게 된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지점들이 만조가 되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지점들이 간조가 되는데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가 작은 시기를 조금이라고 하고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가 큰 시기를 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리와 조금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조석현상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태양과 달의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쏠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하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본다면 가하 그림은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로 삭 또는 망일 때는 태양과 달이 바닷물을 당기는 방향이 같게 되고 그래서 B와 D 지역이 만조가 되고 A와 C 지역이 간조가 되는데 이때 태양과 달이 같은 방향으로 바닷물을 끌어당김으로써 만조 때 해수면은 높아지게 되고 간조 때 해수면은 완전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삭과 망일 때 조차가 커지게 되고 이때를 살이라고 한다. 거기에 반해 나 그림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태양과 달이 수직 방향에 놓이는 상현달과 하현달이 뜨는 경우는 태양과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방향이 수직이 되고 힘이 분산되게 된다. 이때 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지구의 A와 C 지역이 만조가 되고
B와 D 지역이 간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는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태양과 달의 인력의 방향이 수직이 되어 힘이 분산이 되어 만조와 간조 때의 조차가 작아지게 되고 이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리는 음력 1일 사기일 때 또는 음력 15일 보름일 때 나타나게 되고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는 조차가 작은 조금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조석현상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조차가 크다. 그래서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조석현상이 잘 관찰되며 조석현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개캐기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므로 조개캐기가 적당하다. 그리고 바다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우고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조석으로 나타나는 조차를 이용하여 조력 발전을 하거나 조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리의 간조 때는 조차가 커서 해수면이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차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크다는 사실과 바다 갈라짐 현상은 사리 간조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해서 해수의 순환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